이전에 한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고민은요, 둘째 딸 민선이 때문이었는데요. 민선이가 원래 활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가더니만 갑자기 불만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모습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성적도 괜찮았었는데 자꾸 밖으로만 돌고 요즘은 엄마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는 친구 무리들 때문인가 싶어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도 해봤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애들이 안 놀아줘 라는 말이 돌아오고요.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냐면서 혼도 내보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득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듣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엄마 알겠으니까 나 좀 가만히 둬 라고 하고요. 대화를 하려고 뭐 좀 물어보면 계속 몰라, 모르겠다니까? 라는 모른다고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 아이 눈치가 보여서 내가 내 자식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요. 그냥 두면 아이가 엇나갈 것 같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와 상담을 시작하게 되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아이랑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민선이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선이 역시도 엄마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 나보다 엄마가 더 걱정하니까 숨 쉴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방식과 엄마가 주고자 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가 보면서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 잘 듣고 밝고 귀엽던 아이가 어느 순간 매사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려는 말이에요. 우리 땡땡이는 소중해, 똑똑해, 멋진 아이야, 귀한 아이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너는 멋진 아이니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라고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요. 실제 효과가 있고 아이가 삶을 헤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더 짜증을 내고 아이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인간의 자존감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은요, 사실 두 가지 것의 곱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든 혹은 못하든 나라는 사람이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아 존중감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살면서 도전적인 순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아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요, 아이의 자존감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강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봐 주셔야 해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자아 존중감만 자존감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칭찬과 사랑을 주려 애쓰는데도 아이의 자존감이 낮은 것에 대해서 나부터 좌절하고 뭐가 문제인 건지 계속 고민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자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만큼이나 내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는 아이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친구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요, 그 아이가 잘하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도 그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또 같이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어릴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공부도 외모도 재능도 뭐 하나 특출난 것 없이 애매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 딸에게요. 너는 존재만으로 소중한 아이야 라는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지만요. 아이가 지금 당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랑과 지지의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요. 돌아오는 말은 엄마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딸에게 필요한 거는요. 자신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근사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봐주세요. 저는 수업과 상담을 통해 1000명이 넘는 청소년 아이들과 만났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는 아이가 가진 문제 행동보다 아이가 가진 스페셜티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아이를 딱 봤을 때 문제다라고 보이는 것을 치료하고 교정하기보다는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찾고 이것을 같이 이뤄나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이의 생각과 경험을 계속 묻고 들으면서 아이를 반짝이게 하는 그 아이만의 스페셜티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이에게 너는 이렇게 스페셜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을 넣어주고요. 이 스페셜티를 가장 잘 발휘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면 좋을지 같이 목표를 잡고요. 그걸 정말 잘게 쪼개서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 나가면서요. 지속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건요. 유아기와는 다르게 정신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눈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간섭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또 내가 뭘 놓치고 있나 하는 마음에 자책도 많이 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아이와 씨름하고 고민하실 때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모든 아이에게는 각자가 가진 스페셜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찾아서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와 대화도 나눠보시고 관찰도 해보세요. 이때 너의 관심사는 뭐니? 라고 다짜고짜 물어보는 것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툭툭 튀어나온 이야기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것과는 결과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귀가한 아이에게 오늘 정말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라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올려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